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 취업 준비하고 있는 롤렉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사 6개월 차 메타몽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취업 젠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젠가를 쌓아주시면 되는데 쌓을 때 룰이 있습니다. 각 젠가에 번호가 적혀 있고 앞에 있는 가치 리스트에도 번호가 적혀 있을 텐데요. 자신이 취준이나 취업, 회사 생활을 할 때 우선도가 낮은 가치가 밑으로 가도록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쌓아주세요. 아니, 젠가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그러게. 쌓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 젠가가 언제인가요?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술 게임 할 때. 술 게임 때는 오히려 젠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도 가치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주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취업 취준에 있어서 가치가 덜한 가치부터 번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왜냐면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일단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가는 게 목표긴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런 관점에서 골랐을 때 46번 회식 및 팀빌딩 최소화 문화, 이게 저는 제일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가치가 없냐, 이런 거는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바부라고 하죠. 사바사 부바부. 그래서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서. 저는 가운데 정도에 놨는데 회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취준생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가운데 골랐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일단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회식이랑 팀빌딩 할 때마다 이제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굉장히 좋거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 남성 등 성평등 문화 27번. 27번. 이거는 물론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가치는 맞죠. 그건 맞는데 취준의 입장에서 이 성평등보다는 성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취준의 입장에서는 여성분 지원자이신데 장비사,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을 한다던가, 사실 이런 거는 고려해볼 만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가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이게 조직의 문화라기보다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안 좋은 일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지금 우리가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7번을 맨 아래로 대표님과 같이 세팅을 해뒀는데, 그 이유는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건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맨 아래 뒀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뽑았는데 약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거든요. 다양성. 그래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 중간으로 놨습니다. 다음은 30번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비전입니다. 찾으셨나요? 생각보다 못 찾고, 있습니다. 30번. 네. 꽤 위쪽에서 뽑겠습니다. 나오네요. 왜 가치가 없냐면, 일개 사원 입장에서 경영진의 비전을 뭔가 업무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그거를 갖고 퍼포먼스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선택의 속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8년차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장급이 되어도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적어도 관리자는 되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 이게 뭐 면접,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냐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표이사의 뭐 타운홀 미팅에서의 워딩들 뭐 이 정도는 좀 활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번을 처음에 맨 위쪽으로 올려놓으려 하다가 가운데로 놨는데, 맨 위로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표이사, 경영진 분들의 관점이 뚜렷하고 윤리적이고 저에게 도움이 돼야 제가 들어갔을 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원으로서 일을 할 때 처음에 맞게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가겠지만 굳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다른 회사를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가운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위쪽에 위치했거든요. 이제 제가 들어갈 회사의 리더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예인 바라보는 느낌으로 봐서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라고 싶어서 위쪽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17번이에요. 업계 최고 수준의 동료와 상사.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베스트로 뽑았는데
저도 이거 두 번째였어요. 취준생 분들과 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다른 가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업계 최고 수준의 동료와 상사는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선택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예를 들어 내가 둘 다 붙었어요.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를 붙었는데 A라는 회사에서 뭔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걸 선택의 척도로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저도 신입사원이었었고 저도 이제 선배가 됐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업계 최고 수준의 동료와 상사는 일단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뭐 본받고 하기엔 좋지만,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어떠한 배움이나 리워드를 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은. 최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신입사원을 굳이 왜 가르쳐야 되지? 라는 좀 안 좋은 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중요한 가치는 아닐 것 같다. 물론 본받을 만한 상사, 본받을 만한 선배가 있으면 좋죠. 저도 있어요. 그런 분처럼 정말 멋진 분도 있지만 의미 자체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17번을 베스트, 취준생 입장에서 베스트로 뽑았는데, 아직 취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인생 목표가 그쪽에서 많이 배워서 그쪽에서 눌러 앉든지 아니면 제 거를 차리든지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싶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1순위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입사 6개월 차라서 이제 저는 두 번째 베스트로 뽑았거든요. 이게 확실히 좋은 선배님이 계시면은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좋고, 그 경험이 결국 제 경험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보고 배우기 좋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뽑았었습니다. 네, 다음은 21번이에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것도 좀 의외죠.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막 수평적으로 해서 뭐 호칭도 낮추고 직급도 없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업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반응들을 봤을 때 이게 솔직히 유효하지 않아요. 뭐 HR 쪽이나 그런 데서 바라보는 목표가 어떤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전혀 유효하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뭔가 기업을 고르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어로 이제 호칭을 부르거든요. 저보다 한참 높은 매니저한테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정말 수평적인 문화인데, 이게 좋은 점은 제 의견을 제시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아니면 제 실수를 빨리 말하기에도, 피드백을 받기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좋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편해지다 보니까 안 좋게 흘러갈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1번을 거의 아래쪽에 뒀습니다. 이유는 모든 기업들이 제 생각에는 수직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급을 나누고 경력과 신입사원을 굳이 나눠서 뽑을 이유가 없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수직적이다면 저는 갈 것 같아서 아래에 뒀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8번이에요. 업무 성격에 맞는 재택근무 비율. 솔직히 말해서 주 4일제나 이 재택근무는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을 망치는 주범이라 생각해요. 최근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그런 재택근무가 엄청 많았어요. 물론 뭐 IT 기업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하겠지만, 재택근무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재택근무를 원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연히 회사에서 각 잡고 뭔가 이게 꾸며진 상황에서 업무를 하는 게 당연히 집중도도 높고 더 잘 되겠죠, 퍼포먼스가. 하지만 재택근무를 원하는 건 단지 우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컴포트 존과는 거리가 멀고,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면 계속 그런 선택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또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 효율이 바뀌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낮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다 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위쪽에 있었는데, 이게 여자분들이 출근하려면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가끔 재택근무 사용하긴 합니다. 재택근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은 뭐냐면 35번입니다. IT 및 협업 툴의 최신화.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35?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각자의 업무 환경이 따로 있어요. 슬랙, 노션 같은 거는 보통은 스타트업이나 좀 중소 중견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조직적으로 뭐 개선은 되겠지만 결국 개인의 문제라서 저는 이게 뭔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가운데다 놨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해볼 게 없라고 생각을 해서 딱 가운데 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위쪽에 있는데 이제 AI 시대가 왔잖아요. 확실히 찾아주는 게 빠르고 공부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빠르게 찾아주더라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번 할게요. 사내 식사 휴게 공간의 질. 휴게 공간이 좋으면요. 물론 식사는 좀 달라요. 근데 휴게 공간이 좋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거기에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대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고 이게 복리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긴 한데 결국 바쁘게 업무를 하면은 사실 여기 가서 쉰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다면 마음 먹고 쉬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휴게 공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휴게 공간은 필요 없는데 제가 뽑은 이유는 사내 식사 때문에 위쪽에 배치했습니다. 이게 밥이 맛있을수록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그래서 밥 때문에 위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을 아직 안 해본 입장에서 위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식사도 당연히 중요하고 휴게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대학생이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놨고 아직 제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은 24번이에요. 개인의 업무 자율성. 사원급의 엔지니어 혹은 사원급의 직원은 마이크로 매니징이 일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빨리빨리 피드백 주시는 분도 있어요. 신입사원 중에. 근데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만의 생각대로 계속 하다가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하다 생각. 물론 뭐 저도 그랬고 마이크로 매니징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뭐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조직에서 결정할 일이지 이거를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빠른 피드백을 해줘야 제가 올바른 길로 가는데 혼자 냅두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저도 자율성 보장은 약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밑에다가 놨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배운 게 모르는 건 하지 마라. 네. 정해진 거 모르면 하지 마라 라는 말을 가장 인상 깊게 아직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9번이에요. 자율적인 업무 시스템. 이것도 똑같죠?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밑에 있는데 저는 일단 무너졌거든요. 아니 저도 밑에 있었습니다. 이게 19번. 동시에 무너지네요. 이게 자율적이다라는 말은 내 맘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이 보장되면 새길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너무 자율성이 보장되면 새길로 빠지고 좀 딴 생각도 하게 되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배치했는데 같이 무너져 버렸네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가치를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번호는 17번이고 업계 최고 수준의 동료 및 상사, 즉 배울 점이 많은 환경인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업계에서 베스트가 되어가지고 눌러 앉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 거를 차릴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시절부터 조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당장의 돈보다는 환경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장의 돈, 연봉 1위, 연봉 만족도를 1위로 뽑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연봉이 높은 회사일수록 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확실히 바뀝니다. 어느 정도 원하는 연봉 선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봉 만족도를 1위로 뽑았습니다. 이거는 딱 말해드릴 수 있어요. 롤렉스님이 대학생이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연봉은 직장인에게 거의 가치 목록은 1등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 뭐 집 사기도 어렵고 하니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랑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게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직무를 어떻게 선택했냐를 좀 뒤돌아봤을 때 직무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분명 현타 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물론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뭐 밥 먹여주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하나의 기업에서 끝까지 있는 게 거의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스텝을 밟아나갈 때 아주 엄청난 디딤돌이 됩니다, 이게. 돈보다 더. 근데 뭐 한 3년, 6년, 뭐 이렇게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젠가 개수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순위를 매기는 것도 어려웠고 이게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흥미롭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취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으로서 수많은 가치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내년이 기대되는 화이팅입니다. 네,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